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3일 부천 제2시장에서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가속 페달을 비추는 차량 내부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트럭 운전자 A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트럭 운전자 A씨의 구속영장을 14일 신청했습니다. A씨는 1톤 트럭을 몰고 시장으로 돌진해 2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 의뢰하고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가 대형 교통사고로 분류됨에 따라 경기 남부청 교통조사계가 맡아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3일 부천 제2시장 차량 돌진 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고 19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원인 규명과 피해 수습에 나섰는데요. 현장 상인들은 여전히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송효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하루가 지난 14일 오전, 시장엔 여전히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해 파손된 조리용 기계나 가판대가 그대로 방치돼 있고 휘어진 자전거도 보입니다. 그래도 상인들은 현장을 수습하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피해를 봐갖고 이게 좀 마음이 아파요. 한 대략 자세한 건 모르겠고 한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 좀 피해 예상됩니다. 저는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냥 어쨌든 물건 망가진 거 그것만 그냥 100% 보상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평소처럼 시장에는 많은 이들이 장을 보러 나와 있고 상인들도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차량과 오토바이가 이곳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부천 원정동 제1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13일 오전 10시 55분쯤. 당시 CCTV를 보면 이 트럭은 돌진하는 동안에도 전혀 제동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2명이 숨졌고 19명이 다쳤습니다. 차가 이쪽으로 오면서 급발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쑥 지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한 분 돌아가셨는데 저기에서 이제 걸어오시다가 어떤 어머님이 차에 딸려서 여기서 찌그러졌잖아요. 저기에서 한 분 멈추시고 여기서 한 분 돌아가시고 여기 남자애 한 명 있었는데 여기에서 좀 뇌진탕 비슷한 거 피를 많이 흘리더라고요. 여기 엎드려 있고. 상인들은 이날의 아픔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천시와 정부에서 나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그게 별다른 효과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네. 차가 못 들어오게 하는데도 그것도 이제 어쨌든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많이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한편 경찰은 해당 운전자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1년 전 양천의 한 전통시장에서도 차량 돌진으로 상인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전통시장 차량 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대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연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목동 깨비 시장으로 돌진하면서 시장 통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고 발생 1년 후 현장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좁은 시장 골목으로 차량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장을 보러 온 시민들과 차량이 뒤섞이면서 불안한 통행이 이어집니다. 보행 공간과 차량 공간은 사실상 구분이 없습니다. 1년 전 차량 사고로 동료를 보낸 상인들은 최근 부천 전통시장 차량 돌진 사고를 보면서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 안으로 차가 다니다 보면 뭐 상인들도 걱정이 되지만 여기 다니시는 손님들도 위험하니까 많이 걱정은 되죠. 전통시장에서 차량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은 바로 저 언덕을 내려와 그대로 시장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사고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시장 입구에는 차량 방지턱이나 안전사고를 알리는 어떤 입간판도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을 전면 통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주민 동의와 물건을 받아야 하는 상인들의 불편함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차량을 통제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근데 저희 입장에서도 그걸 차량 통제해달라고 할 수 없는 게, 우리도 물건을 내리고 하차하고 또 상차를 해야 하니까 그게 또 쉽지 않죠. 이에 따라 양천구는 사고 방지를 위해 시장 통로를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차량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이마저도 사고 발생 1년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건물 앞에 중앙선이 있어서 보행자 우선 도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선이 삭선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 그 삭선을 위한 절차도 있고, 사삭선이 되고 나서 보행자 우선 도로로 또 지정되는 절차가 있어서 양천구는 현재 서울시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고 연내에는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전통시장 차량 사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부천시는 13일 오전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와 관련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시는 사고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유가족과 부상자, 시장 상인의 피해 지원을 위해 관련 부서별 현장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현장에는 응급의료소와 재난심리지원 인력을 배치했고 주요 의료기관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치료와 장례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재해구호기금과 시민안전보험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피해 지원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시장 내 파손 시설물 복구와 CCTV 추가 설치, 차량 통행 시간 제한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조용희 부천시장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피해 복구와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정부가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를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 시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직매립 금지 유예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 시장은 직매립 금지를 유예하려면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사자협의체에서 의결이 돼야 한다며 인천시는 수용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있을 뿐 민간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의 대응책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2달 남긴 상황에서 유예 조치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 시장은 13일 국토부 장관에게 최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작용과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중점 추진 중인 민간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법과 소규모 주택정비법 같은 제도 개선도 건의했습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서울 신규 규제지역 아파트 값은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집토스는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 거래를 분석한 결과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신규 규제지역 평균 매매가가 1.2% 상승하고 경기도 규제지역도 1.2%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값 상승은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주도했는데요. 신규 규제지역 신고가 45건 중 53%가 고가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똘똘한 한채 심리가 강화되면서 신축 선호와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를 피한 경기도에서 집값 상승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집토스는 서울과 경기도 규제지역뿐 아니라 경기도 비규제지역 아파트 값도 평균 1.1% 상승하며 182건의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서울과 가까운 구리, 화성, 용인 지역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는데요. 구리 1.8%, 화성 1.7%, 용인 1.5% 등 매매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갭 투자 수요가 규제 지역을 피해 이동하면서 이른바 풍선 효과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태 의원이 13일 부천 송내동 권역 유휴 저활용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 지역구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이 의원은 구 소사경찰서 부지, 구 한전 부지, 양안 어린이공원 부지 등 송내동 일대 유휴 저활용 부지 활용 방향을 주민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특히 최성훈 부천시의원의 발제로 시작된 조별 토론에서는 각 부지에 대한 활용 아이디어가 활발히 제안됐으며 복합문화센터 조성, 주민 편의시설 건립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번 공론화 자리에서 모아진 주민 의견은 부천시와 관계기관 협의, 정책화 과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구소사경찰서 부지, 또 구한전 부지, 양안 어린이공원 앞 부지 이렇게 3개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시설을 둬야 될지 주민들의 의견이 많으세요. 어떤 분은 문화복지 시설을 둬야 된다. 또 어떤 곳은 이제 이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시설이 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시설을 드릴지를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 행사를 하게 된 거고요.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포항 사과 주산지인 기북면도 갈수록 인구가 줄면서 소멸 위기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 산골마을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이를 주도하는 특별한 모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KTHCN 공희철 기자입니다. 포항 사과 주산지이기도 한 마을. 이곳에 정착한 모녀의 하루는 텃밭 일가로 시작합니다. 예정을 쏟은 작물들이 하루하루 커가고 수확하는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대학 졸업 후 엄마를 따라 귀농한 20대 딸 최소윤 씨도 제법 농부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녀의 또 하나의 임무는 기북면을 알리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엄마와 함께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맡으며 감각적인 SNS 영상까지 제작해 기북면의 매력을 전파합니다. 바쁜 하루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막상 오면은 놀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청년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체험 농장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열고 있으면은 기북 안에서도 놀 수도 이렇게 하루 코스로 이렇게 놀 수 있겠네라는 거를 가지게 된다면은 좀 기북이 관광 쪽으로 활성화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2년 차. 30여 명의 타 지역민이 기북을 찾았고 실제 포항으로 귀농 귀촌을 돕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살아보기 기간 동안에는 사람이 거주하시니까 밤에 불도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마을의 어르신들도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유모차 밀고 가시면서 인사도 하시고 이래가 마을 어르신들이 좀 많이 이렇게 활기가 된다 그래야 되나 그래요. 이 대표는 농부가 벼를 심고 수확을 하듯 소멸 위기에 직면한 기북면에 다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아갈 수 있는 씨앗을 심고 싶습니다. 저희 책에도 보면 이게 사진 한 장에 동네 애들이 이렇게 소복이 나왔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동네 애기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 마을에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청년들이 들어와서 애기도 많이 낳고 예전처럼 저녁 때 되면 누구야 밥 먹으러 와 이러고 이 집 저 집에서 막 부르는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로 이 마을도 빈집이 늘어가고 있지만 이들 모녀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기북이라는 숲에서 이제 하나의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북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할머니들이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같이 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